근과 계수의 관계 고급 스킬 3번, 4번 동영상 찍는 김에 5번도 같이 찍어요. 자, x10제곱 더하기 5x9제곱 더하기 4x8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 10차방정식의 10개의 근을 x1, x2, x3, x10이라고 할 때 그 근들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 그리고 그 근들의 역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 혹은 제곱의 역수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그 근과 계수의 관계 고급 스킬 4번을 먼저 봐야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역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1번 동영상과 4번 동영상을 같이 봐야 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저 동영상을 보고 사전 지식을 얻은 다음에 이 설명을 들어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뭐 정신이 없죠. 나 이거 뭐 10차 방정식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나는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하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에서 특성을 파악해서 그냥 그걸 그대로 10차 방정식까지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확장해요. 사람은 누구나 추리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저기에서 똑같이 적용되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새기면 좋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2차 방정식을 보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사실 핵심은 1, 5, 4만 필요해요.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첫 번째 문제는 결과부터 얘기하면 첫 번째 문제는 1, 5, 4만 필요하고, 두 번째 문제는 1, 2, 3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1, 5, 4만 필요하고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요. 자, 요렇게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제곱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곱셈공식의 변형. 곱셈공식의 변형에서 우리는 야가 요렇다는 걸 배웠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4가 돼요. 그럼 이제 25에서 8을 빼면 25에서 8을 빼면 17이 나와요. 17. 순간적으로 계산을 못했네. 자, 25에서 8을 빼면 17이 나와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구나 를 알 수 있죠. 자, 그럼 3차 방정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근사항은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3차 방정식에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제곱의 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우리는 역시 곱셈공식의 변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야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5가 되고, 야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4가 돼요. 그래서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17이 나와요. 그럼 4차 방정식은 어떨까? 여기 처음 세 개만 필요하고 이 뒤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4차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4차 방정식에 내 근의 제곱의 합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보면 이거랑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서 결국은 17이 나와요. 그러면 야는 어떻게 되냐? 똑같이 17 나와요. 필요 어딨냐? 똑같이 17 나와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보통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 10차 방정식을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고민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2차 방정식에서 한번 특성을 찾아볼까? 3차 방정식에서 특성을 찾아볼까? 그걸 10차 방정식으로 하면 그 특성을 그대로 적용해 볼까? 이런 생각들이 이런 문제를 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4번 동영상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뭐 문제 푸는데 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했나? 아니잖아요. 그냥 추리력만 이용한 거잖아. 아,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걸 얘기하려면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4번 동영상을 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추리를 할 줄 아니까 그 추리력 이용해서 요 값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역수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1번 동영상에서 역수를 처리하는 능력을 얘기해 줬어요. 자, 무슨 말이냐? 1번 동영상에서 역수를 처리하는 능력을 얘기해 줬는데, 역수, x1분의 1, x2분의 1, x3분의 1 해서 이 역수들을 근으로 하는 10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10차 방정식에 10개의 근이 있는데 그 10개의 근들의 역수를 근으로 하는 10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1번 동영상에서 이거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뭐냐면 개수를 반대로 적으면 돼요. 개수를 반대로. 일부러 계산하기 쉽게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개수를 반대로 적으면 돼요. 그러면 x의 10제곱, x의 10제곱, 2x의 9제곱, 그리고 3x의 8제곱, 야는 4x의 제곱, 야는 5x,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뭐 모든 근의 역수의 합은 얼마냐? 10개의 근의 역수의 합은 얼마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면 10개의 근을 2개씩 곱한 것들의 합은 얼마냐? 이렇게. 이게 몇 개 나오냐면 10c이니까 45개가 나와요. 45개. 그러니까 십각형 x1, x2, x3 해서 x10까지 십각형을 생각하고 이 선을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요거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요거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뭐 그럼 이렇게 하면 x1, x3도 있겠고 x1, x10도 있겠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45개가 있어요. 45개. 이것들의 합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3이 나오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뭐 똑같잖아요. 이거 제곱에서 이것의 2배를 뺀다. 여기도 똑같아요. 이거 제곱에서 이것의 2배를 뺀다. 그럼 얼마 나오냐? 이거 제곱하면 4, 이거 2배 하면 6, 마이너스 2 나오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아마 학교 내신에서는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뭐 내가 학생들한테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아니 학교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내려면 학교 선생님이 이걸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낼 거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걸 모르면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나 내지 모르는 사람은 못 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학교 문제에 잘 나오지는 않겠지만, 혹시 좀 일반 학교는 잘 안 나오겠지만 좀 소위 말하는 센 학교, 뭐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과학고라든지 뭐 이런 학교에서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 맞다, 어차피 2차식, 3차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서 그걸 추리해서 그 규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네. 그리고 1번 동영상에서 설명한 부호를 바꾼 놈 처리하는 방법, 아니 부호 바꾼 게 아니라 역수, 말 잘못했어요. 역수군을 갖는 방정식을 처리하는 방법을 익혀서 그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의외로 3차 방정식 같은 데서는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물론 근과 계수관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역수 처리하는 방법 익혀서 이런 거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4번 동영상과 5번 동영상에서 내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 난이도 있는 문제, 손도 못 대는 문제, 천재들만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의외로 어떻게 풀린다고요? 그냥 평범한 지식으로 풀려요. 의외로.
이게 진짜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거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거 몰라도 다 풀 수 있어요. 뭐냐면 정의, 정리, 증명 이 세 개를 정확하게 익히고 그리고 약간의 추리 능력이 있으면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